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세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오늘도 수급의 동향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급 동향을 살펴보자면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코스피에서는 이제 수급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가고 있지만 코스닥에서는 수급이 많지 않듯이 제가 읽어드리는 것도 거의 다 코스피 기업들이 대다수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오늘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요. 네. 거기에 또 금융주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도체로 끼자면 뭐 LX 세미콘도 낄 수 있고 코리아 서키트도 함께 묶일 수 있겠고요. 자, 이어서 기관은 특징적인 것은 하나투자증권이 기관이 오늘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하나투자증권이 나가고 있고요. 거기 외에도 S-오일, 송원산업지, 이 석유화학 관련 종목들 매수하고 있고 PI 첨단 소재까지도 현재 매수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렇게 오늘 수급 동향 한번 살펴봤고요. 바로 수급 파이터 1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1라운드 파이트! 신한지주와 현대건설 만났습니다. 업종은 정말 다르고요. 네 글자인 것밖에 알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 공통점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현재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호재와 악재가 치열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호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충분히 하반기에 대한 배당 그리고 내년 뭐 대선을 앞두고 있는 그리고 실적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줄 수 있는데 악재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모두 금리 인상 그리고 테이퍼링 속도와 규모 그리고 오미크론 이렇게 좀 정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 이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그리고 테이퍼링 속도와 규모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에 번졌을 때 이 반응하는 종목군들을 또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일단 신한지주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체적으로 뭐 고점을 찍고 있고 신고가 행렬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기업은 아닙니다. 두 종목 모두 최근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올라서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두 종목군들 중에 어느 쪽에 조금 더 우리가 트레이딩을 했을 때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서 신한지주 저는 현대건설 이 두 종목을 오늘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한지주와 현대건설이 만났습니다. 두 종목에서 승자 누가 될까요? 1라운드 승자 열어주시죠. 현대건설 기관의 선택을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건설 종목들이 최근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죠. 뭐 건설뿐만 아니고 신한지주가 포함되어 있는 이 금융주들도 저는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현대건설을 제가 이제 픽한 이유는 신한지주가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향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사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수혜주를 좀 꼽힐 수 있고 또는 고배당주로서의 이제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저는 올해 연말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등락률을 좀 고민해 봤을 때는 단기적인 시세보다는 그래도 역시나 중장기적인 시세, 중장기적인 시선으로 좀 봐야 적합한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현대건설의 이제 변동성을 조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장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정책주에 대한 수혜 기대감입니다. 일단 어떠한 후보자가 대선 후보자로 지명이 된다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집값을 잡겠다라는 지금 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특히 이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규모를 또 늘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건설뿐만 아니고요. 대다수의 건설주들에게는 굉장히 호재성 뉴스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는 더 이상 이 현대건설을 포함한 건설주들이 아파트 공급, 뭐 물량이 많다라는 것은 저는 호재라고 보기엔 어려워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그 부분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본업은 원래 잘하고 있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본업을 잘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회사를 통한 해상풍력 그리고 저탄소 사업에 이 영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도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다른 건설사보다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수주도 굉장히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해외 플랜트의 발주 근데 이 부분이 얼마만큼 증가하는지가 가장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행스럽게도 해외 플랜트 발주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도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면서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지만
이 정책주와 엮이면 또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봤었을 때 네. 저는 한번 충분히 트레이딩을 해볼 만한 상황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 연초 상반기에 이 건설주들이 확 올랐다가 그렇죠. 정말 오랜 또 시간을 조정을 받다가 연말 돼서 뭔가 또 시상식에서도 이런 말 있잖아요. 연말에 잘해야 인정받고 대상받는다 이런 맞아요. 것도 있듯이 건설주들도 무섭게 또 움직이는 것 같은데 가격 전략도 함께 현대건설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현대건설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좀 부담이 되지 않는 위치에 저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현재 위치 오늘의 종가가 저는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까지의 조정이 좀 깊었고 기간 조정이 좀 길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7만 원까지는 바라보자. 즉 전고점을 돌파해서 충분히 시세가 나올 때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만약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요. 손절가는 굉장히 짧게 4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제시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4만 원 이탈 시에는 손절하자라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목표가 7만 원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타이트합니다. 4만 원까지 보고 있는 현대건설 1라운드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파이터 2라운드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라운드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요. 자, 2라운드 준비됐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2라운드 파이트! 위메이드와 동원 아나텍 나왔습니다. 확실히 이제 업종은 정말 계속 다른 쪽으로 나오고 있지만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왕좌를 갖고 있는 자와 왕좌를 이제 갖고 와야 되는 자의 그렇죠. 싸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굉장히 큰 시세를 한번 냈고 시장에 정말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위메이드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으로 모바일 쪽 혹은 반도체 쪽으로의 수급이 옮겨가면서 이제 얼마만큼 또 올라갈 것이냐 즉 이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면 위메이드 같은 기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정이 어디까지 내려올 것이냐 반대로 동원아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얼마만큼 상승할 것이냐 이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의 NFT 게임과 동원아텍 뭐 팸리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두 기업이 만났습니다. 두 기업의 승자 누가 될까요? 동원아나텍의 승리가 됐고 어떻게 보면 하반기 좀 반도체에 대해서 기대를 더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 우리나라 시장만 볼 게 아니고 글로벌 시장을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7월, 8월, 9월, 10월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신고가 영역으로 좀 향해 갔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굉장히 조정의 폭이 깊었었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저는 생각이 들었냐면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불확실성이 없는 미국 시장으로 자금이 옮겨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최근 일주일을 놓고 보면 이제는 미국 시장의 조정이 깊게 나와도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계속해서 한번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시장 혹은 종목에서 차익 매도라든지 현금이 마련이 되면 그동안에 쉬었던 쪽으로의 자금이 빠르게 순환이 되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구나.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동원아나텍 같은 경우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 저는 그 결을 그대로 좀 가져서 접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메이드 지금보다 그럼 더 가격의 조정이 깊게 나온다.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큰 시세를 냈었던 종목이 그 이상을 내기 위해서 는 자연스럽게 기간 조정이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가격 혹은 기간 조정이 좀 염두를 해두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대신 그들 종목에서 만들어진 현금이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반도체로 붙게 된다면 저는 동원아나텍을 포함해서 반도체 소부장 뭐 이번 주뿐만이 아니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격적으로 또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 동원아나텍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반도체, 이제 설계 팹립스 기업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팹립스 기업은 다들 아시니까 아날로그 반도체를 좀 주목을 해보면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날로그 반도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건 시대에 뒤떨어진 제품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날로그 반도체가 하는 일은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도체는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업데이트해주고 기능을 좀 강화해주는 반도체라면 아날로그 반도체는 하드웨어 쪽을 좀 강화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F 혹은 AF가 이제 오토포커스 그리고 OIS가 손떨림 방지 기능 그러한 것들을 잡아주는 게
아날로그 반도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제품들이 뭐 모바일도 그렇고 뭐 탭도 그렇고 패드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이 포트폴리오가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 이 소프트웨어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저는 동훈아나텍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본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수의 모바일 부품들의 한계가 뭐였냐면 언제까지 모바일 부품만 생산할 것이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 전장 부품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성과가 나오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내면, 뭐 사람의 내면도 그렇고 그렇죠. 소프트웨어가 좀 좋아지면 외면도 자연스럽게 그렇죠. 덩달아 올라가고 그 올라가는 만큼을 또 같이 맞춰줘야 키 맞추기가 좀 맞습니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동훈 아나텍의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동훈 아나텍의 가격 전략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동훈아나텍 굉장히 좋죠. 네, 트레이딩하기에는 저는 편안한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거의 한 2주 동안 말씀드리는 것은 공격적으로 쫓아가는 트레이딩보다는 이제는 바닥을 잡고 되돌아 올라가는 종목에 조금 더 이제 집중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동훈아나텍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지수의 영향을 받으면서 조정이 깊었다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거래량을 동반한 추세를 돌려주는 지금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 진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12,000원까지 추가 상승, 굉장히 저는 높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0원까지의 목표가를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밀렸을 경우에는 손절가는 굉장히 짧습니다. 5,500원. 최근에 바닥이 한 번 더 이탈이 되게 되면 조금 더 밀려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5,500원이라는 가격대를 손절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훈 아나텍 가격 전략 나왔습니다. 목표가 12,000원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도 5,5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 2라운드 모두 끝이 났고요. 이제 김태성 팀장의 공략주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공략주 열어주시죠. 오늘의 공략주, 일진다이아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뭔가 개인적으로 뜬금없네? 라고 좀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저도 지금 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예. 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지금 시기에 갑자기 생뚱맞게 일진다이아 수소. 일단은 제가 이 코너에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뿐만이 아니고 지난 한 열흘 동안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 달 내내 하신 것 같던데. 저는. 종목을 네. 말씀드려보면 뭐 테크윈, TCK 그리고 네, 또 오늘 맞습니다. 말씀드렸던 종목들 뭐 동훈아나텍도 있을 것 같고 뭐 많은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 쪽보다는 저는 일단은 앞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시장이 순환을 하고 있다. 즉 올라간 종목은 내려가지만 반대로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종목군들 특히 그 안에서 기술력이라든지 실적이 실제로 뒷받침되는 기업들은 이 리바운딩이 강하게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일진다이아를 포함한 저는 수소 섹터도 그와 마찬가지로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8월, 9월, 10월 달에 전기차 관련주로 정말 많은 관심을 쏟을 때 그쵸. 같이 움직였었던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같이 움직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장의 거래 대금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전기차 관련주들만 움직였고 수소차는 굉장히 소외받았던 상황. 뭐 거래 대금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전기차가 조금 더 상용화, 조금 더 이제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수소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의 당당하게 한 축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순환 사이클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위치에서도 강하게 반등을 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잊혀진 섹터의 순환매 기대라고 밑에 써 있네요. 정말 수소가 일진아이솔루스가 이제 맞아요. IPO가 되면서 인기를 확 끌었었는데 한동안 또 조용했거든요. 맞아요. 가을이 되면서. 자, 그럼 일진다이아의 차트를 통해서 가격 전략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얼마나 정말 많이 소외가 되어 있었나요? 일단 많이 소외받았었죠. 예. 9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뭐 3개월 동안 반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이제 여기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내려갈 것이냐에 좀 기로에 서 있는데 우선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 지금 가고 있는 종목을 공격적으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좀 아래에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느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지금 전 세계 시장의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강하면 하루 약하고 또 하루 약하면 하루 강한 그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완전하게 잡히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고점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위치가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실 분들은 매수를 하셔서 추가적으로 상승 시에는 4만 원 혹은 4만 2천 원까지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하단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 수급파이터 성지가 될까요? 네,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급파이터 일진다이어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42,000원, 손절가는 3만 원까지 제시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수급파이터 오늘도 세 가지 종목 함께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